올해 이 무대를 가장 크게 흔든 팀 바로 K-pop 데몬 헌터스 헌트릭스 멤버들이 미국의 한복판, 한 해의 끝을 장식하는 가장 거대한 음악 축제. 그 수많은 팝스타들도 서고 싶어 한다는 바로 그 무대, 징글볼 무대에 나가 공연을 펼쳐 보였는데요. 이러한 캐대언의 행보는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서 이미 미국을 한번 놀래킨 뒤였죠. 하지만 이번 무대는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LA 인투이트돔을 가득 메운 조명 아래 빨간색 흰색의 홀리데이 테마로 등장한 이제,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 이들은 등장 순간부터 관객의 숨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골든의 도입부가 흐르자마자 그야말로 무대를 장악하였는데요. 부드럽게 깔리는 저음, 그리고 후렴에서 폭발하는 고음까지. 세 사람의 보컬은 마치 하나의 악기처럼 섞여 무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러한 무대에 수많은 극찬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제가 살짝 음이 갈라졌던 그 부분이 오히려 골든 무대를 더 좋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니까요. 이제와 다른 멤버들이 앞으로도 계속 빛나고 그 어느 때보다 황금처럼 찬란하게. 라이브 무대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서로 어우러져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 힘, 어떤 기계도 따라올 수 없고 레이어를 쌓아 만든 음반과는 완전히 다른 예술이죠. 저는 오히려 이제 목소리가 살짝 갈라진 걸 듣고 정말 100% 라이브라는 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제 기준에서 이제는 더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충분합니다. 세 분 모두 멋졌어요. 음악적 재능은 물론 인성까지 아름다운 분들이라 더 존경스럽습니다. 골든도 훌륭한 곡이지만 다른 노래들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특히 사운드 라이크의 라이브 버전은 정말 환상적일 것 같아요. 이외에도 댓글의 대부분은 라이브 공연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댓글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캐대언에서 헌트릭스 다음으로 히트를 친 사자보이즈의 보컬들 또한 나와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는데요. Let's go! Let's go! 미국 언론도 이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현지 방송사들은 메인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The biggest stars in music have shone at the annual Kiss FM Jingle Ball in LA, but none more voices than Huntrix, the voices behind K-pop Demon Hunters. This is my whole house right is your now. life. Oh, my 4 and 6-year-old are absolutely obsessed. Their first ever concert. Let's have a look. Sorry to my wife who'll be at home now with our 4 and 6-year-old jumping around the living room. I have to admit, I do like it. It's very popular. I do like it. It's enormous. And you know who else likes it? It's Kiss FM Smallzy. Smallzy. Who joins us live from LA. Morning, Smallzy. Now, K-pop Demon Hunters. It's the all-time most watched film on Netflix. What was it like to see the hit track Golden live? I mean, you've heard it enough, but live.
The crowd loved it, as your kids do, Dan. I enjoy it too, and I don't have kids, so you know it's the first time they've done a concert performance as a trio together. So when they originally did the K-pop Demon Hunters movie, this was never the plan. The plan was never to take the show on the road, but obviously the success has just been so wild for the girls this year that last night here in LA, the annual Kiss FM Jingle Ball happened. I was there. I got to catch up with the girls as well. Plus, it's sort of like the best way to describe the concert. It's a wrap up of the biggest songs of the year. So. 당대 최고 팝스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들을 제치고 가장 뜨거운 반응을 끌어낸 팀이 한국 애니메이션의 가수라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었고 미국인들에게는 거의 충격에 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징글볼 무대가 끝난 뒤 미국 인터넷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열기가 단순한 순간의 화제성을 넘어서 2025년 한 해를 통틀어 가장 많이 검색한 이름들 중 하나가 바로 캐대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글이 발표한 Year in Search 2025. 이 보고서는 말로만 하는 인기 순위가 아닙니다. 미국인들이 1년 동안 실제로 뭘 찾아봤는지, 어떤 콘텐츠가 사람들의 머릿속을 가장 오래 지배했는지 그대로 드러난 자료죠. 그리고 여기서 K-pop 데몬 헌터스가 무려 전체 검색어 2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미국 정치권을 뒤흔든 사건 관련 인물이었고 3위는 글로벌 장난감 시장을 강타한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캐대언이 당당하게 2위를 차지한 겁니다. 이러한 영화도 시리즈도 아닌 애니메이션이 미국 전체 검색어 탑3 안에 들어간 건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할 정도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뒤에 이어집니다.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서는 영화 부문 1위, 출연자 부문에서도 1위, OST 골든 역시 음악 부문 3위에 올랐습니다. 즉, 작품 노래 출연자 모두가 동시에 1년간 미국을 흔든 셈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불었습니다. 한국 검색에서도 캐대언은 영화 부문 1위를 비롯해 K-팝 분야에서는 골든, 소다 팝, 유어 아이돌 등 OST 트랙들이 줄줄이 1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댄스 카테고리에서도 1위, 2위를 싹쓸이했습니다. 즉, 캐대언은 양쪽 대륙의 검색 문화를 동시에 장악했습니다. 미국의 검색창과 한국의 검색창이 같은 이름을 올려놓은 것이죠. OST 한 곡이 이 정도의 반향을 일으키는 건 정말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 여파는 곧바로 할리우드까지 이어졌습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들만 참여하는 할리우드 리포터 아티스트 라운드 인터뷰에 이제가 당당히 초대된 것인데요. 여기 할리우드 리포터에 초대된 뮤지션으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헤일리 윌리엄스, 미국의 래퍼 샤부지,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에드시런, 그리고 한국의 뮤지션 이제까지 거물급 뮤지션들이 총출동하여 자신들의 뮤지션 생활 동안의 일화나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에드시런과 이제의 히트곡을 작곡할 때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보시죠. Yeah, it is. You can't I think it's explain it, the really. part of your, because I often found, I used to smoke quite a lot, and I often found that when I went out for a cigarette, that was when I would think of the melody, and I think it's when your brain switches off. Yeah. It's like, I need to be creative, and when you Yeah. stop thinking that, then it opens up, and I think that's why when you're driving or whatever, you're basically focusing on something else, and Yeah. the creative part opens Well, up. that's why I work remotely. Yeah. I like working at home. Oh, same. Yeah, because all the songs that came out was in my corner in my bedroom. Because I feel comfortable, and so I love Zoom sessions. Do you guys do Zoom sessions? Oh, No, I'm excellent at Zoom sessions. It's very efficient too. So like all my writers, I meet them and like, okay, let's do Zoom after, and then we write a better song. But yeah, because I feel like my bedroom, I feel so comfortable, so the melodies come out faster. But if I'm in, I have really bad stage fright. So if I'm in the studio, if I'm with you guys, I'd be so nervous. I cannot sing. Yeah. it's a different generation. Yeah. I feel like studios, I feel like have songs in them, and I feel like all the big studios have already had the songs taken out of them. Like I feel like whenever I've been in Abbey Road, I'm like, there's no vibe. Like 'cause the vibes, They drained the it out of vibe there. all got taken. So I find it. We build a lot of studios in like either hotel rooms or we rent houses and blah blah blah. And that way, I feel like there's a better energy. And It's like low pressure too. Yeah. You track your vocals in the hotel room too? 이렇게 에드시런과 이제는 자신들의 히트곡을 작곡할 때의 공통점을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골든이 어린이 노래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어른들에게 더 인기가 많다며 이야기하였습니다. That's cool. I don't even know if I should classify Golden as a kid's song or not. So like, I don't know. Is it? It's not. But kids love it. It isn't. Kids love it. I think it's because the melody. It's fun to sing for kids. That's what's so interesting though about a good kid's song is that it ends up transcending a kid's song. Like anything that we've seen, whether
Let It Go gets really big, or we don't talk about Bruno or anything. Like, it's just, I don't think any of those songs are considered kids songs anymore, even if the kids are the ones that drive it well, now. Golden wasn't supposed to be for like, you know, because you know what I mean, like there are kid songs. Well, Golden was supposed to be just like a pop song because like Right. the characters are K-pop idols. So we were trying to write a really good pop song. Kids But the kids obviously love love it. it. And the dads love it. I love it. Everybody loves it. I love it. Dads love it. The dads love it. Yeah. They're the ones putting it on. No, it's really on TikTok. They have their braided hair and the crop top. I love it so much. But yeah, I saw a dad during Halloween who wore the outfit, so it was great. Is that the best like cosplay you've seen? I love since it then? when the dads wear the crop top with their hairy tummies out and their purple hair. It's amazing. 그리고 이제는 치과 가는 택시 안에서 즉석으로 골든의 멜로디 만든 썰을 직접 풀었는데요. I don't know if you know, but it came on the way to dentist. I did think I did hear about this, right? You were Yeah. driving on the way and you started like Yeah. humming the melody. So like, I think as songwriters, there are like times that are super weird where the melody comes really fast. And that was just one of those moments. And well, we had a deadline, but like they gave me the track and it was on my way to the dentist and I had to write the song that day. And when I heard it, it was so good. So the first melody I thought of was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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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And I have the voice memo. Thank God for voice memos. And then I sang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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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and that hook just came out. So when the melody comes out, I feel like that's a good feeling. And then we finished the melodies, and I vocal produced, so I laid out a bunch of options of melodies, of verses, and then I would show my co-writer, and we would kind of like move around to fit the storyline. What part's good for her to break here, what not, and then lyrics to fit the storyline as well. So yeah, it was really cool. 그리고 이제는 히트곡을 작곡할 때 겪는 한국의 유명한 녹음실 유령 징크스를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Have you been to Power Station? Of course. I saw a ghost there Oh, Here we go. while recording Golden. it's in New York, right? Yeah, I was in the fourth floor. It was like a big studio, and you know the volume knob. It wasn't working. So when that happens, the engineer, like assistant engineer, comes in. So I was like, it wasn't working. Ghost Like, oh. engineer. And so Sully, my engineer, came in, and I heard him open the door, like walking towards me. He's like, oh, it's actually working now. I look up, and no one's there. And however, 0.3 milliseconds, I see this tall dude with a red flannel and blue jeans walking towards me. Like really split second. You know what they call And that? I was just like, huh? You know what they call that? No. A Ghost Rider. What's crazy is I couldn't Yeah, final, digest the dude. situation because we had to Ghost Rider, keep you going. Yeah. Dude. But what happened was, that day I sang so well that my music director was like, "What did you eat today?" Maybe it was the ghost singing Maybe. for you. Oh, That's maybe because the next day I came to the studio and I was like, "So how old is this building, guys?" And immediately they're like, "What? Did you see a ghost?" And I was like, "What?" Like, yeah, I saw. And he was like, "Was it a girl or a guy?" I was like, "It was a dude." And he was like, "Oh, he's from the third floor." What? I'm like, Oh. and he was like, "Yeah, there's a lady ghost in the Thanks fourth for letting me know. Yeah. Sorry, we might help you. You know, like Does he have a name? I don't know. Did someone A red die flannel there? man. Yeah. Did, Oh, well, Yeah. what happened was it was actually a power fire. station in like the 1800s or something. So it's actual like really old Wow. place. There's worse, like, you know, times for a ghost than when you're writing music for K-pop demon hunters and all this Yeah, stuff. it's crazy. Yeah. Well, also in Korea, there's a myth. If you see any paranormal activity happen during a recording, that song's a hit. Ooh. Is So there you a like thing here? want them? I to mean, case Yeah, in so point. it's a good Yeah. thing. Jeez. You want to see the ghost. I always want to see it go. Really? seen Even it? if I'm not writing a song. You seen one? No, I'm yeah. still waiting. Sorry, it became a ghost story situation. that. I have so Fun. many That's stories. such a good story. 이처럼 해외 유명 뮤지션들조차 생소한 한국의 징크스를 신기해하였는데요. 그리고 인터뷰를 시청한 해외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이제가 이렇게 뛰어난 작곡가들 사이에 앉아있는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녀의 여정은 정말 큰 영감이 된다. 8년 동안 준비해온 K-팝 계약을 잃은 뒤 몇 달 만에 에드 시런과 헤일리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상황을 상상해봐. 말도 안 되게 놀랍다. 참고로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지만 이제는 캐대언 말고도 작곡 작품이 아주 많다. 그녀가 만든 노래 중엔 멀티 플래티넘 수백만 장 인증받은 곡도 있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 앉을 자격 충분하다. 이제는 이 자리에서 속으로 얼마나 놀랐을까. 몇 달 만에 인생이 이렇게 바뀌다니 정말 대단하다. 성공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
이러한 해외의 이제 팬들은 할리우드의 거물급 뮤지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물급 뮤지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뮤지션이란 걸 보여주듯 빌보드에서는 연말 빌보드 차트를 발표하였는데요. 최근 빌보드 발표에 따르면 골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대거 쏟아진 상황에서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6위를 지켜냈습니다. 전주보다 한 계단 내려오긴 했지만 그 의미는 오히려 더 특별합니다. 이 곡은 무려 25주 연속 차트인 그리고 캐롤을 제외한 곡 가운데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핫백 상위 10위권에서 크리스마스 시즌 곡이 아닌 노래는 이 곡과 초대형 팝스타의 신곡 단 2곡뿐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골든이 올해 여름에 공개된 애니메이션 OST라는 사실입니다. 반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연말 차트 한복판에서 버티고 있다는 건 단순한 히트곡의 영역을 넘어선 현상에 가깝습니다. 미국 음악 시장에서도 이건 예측 불가능한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애니메이션 뮤지컬, 그것도 K-팝을 소재로 한 작품이 연말 차트의 중심에서 캐롤과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뉴스 보도에 많은 사람들이 관련 댓글을 남겨주었는데요. 괜찮은 K-팝 노래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렇게 보편적인 곡일 줄은 몰랐다. 이건 시즌송이 아니라 오래 남을 노래 같다.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나온 노래가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게 솔직히 놀랍다. 업계 공식대로라면 이 노래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더 흥미롭다. 나는 K-팝을 전혀 듣지 않는데 이 노래는 계속 다시 듣게 된다. 후렴이 말이 안 된다. 이 노래는 이미 영화를 벗어났다. 이제는 그냥 독립적인 히트곡이다. 연말 차트는 보통 뻔하다. 그런데 올해는 뭔가 다르다. 이 곡이 메이저 팝스타 이름으로 나왔다면 이 성공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다. 나는 영화 개정도 안 보는데 이 노래가 계속 눈에 띈다. 이건 그 해를 대표하는 노래 중 하나가 될 것 같다. 헌트릭스가 누군지는 모르겠다. 그런 건 상관없다. 노래가 그냥 좋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올해를 대표할 노래로 많이 언급하였는데요. 연말로 갈수록 방송사나 소셜미디어에서는 골든을 활용한 영상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커버를 넘어서 패러디 댄스 악기 연주 밈 형태로까지 확장되며 곡 자체가 하나의 놀이 문화처럼 소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네덜란드판 복면가왕 프로그램에서는 한 의문의 가수가 나와 골든을 부르며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의 엄청난 주목을 끌었는데요. Dat is wel een kei-moeilijk nummer, hè, deze? 그리고 여기 유튜버는 닭 모양 인형을 활용하여 골든의 노래를 들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골든을 재해석한 영상들이 퍼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작품 자체도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흐름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틱토커는 육아를 하는데 아주 필수 요소로 K-pop 데몬헌터스를 언급하였는데요. I muttered to my wife multiple it's times, exhausting. we got to get these kids back to school. We just got to get them back to school because every day is just like, what are we doing today? It's like, I don't fucking know. It's just got to be K-pop Demon Hunters. Yeah. That's I learned that this week. K-pop Demon Hunters is Peppa Pig. Songs are awesome. it's a cheat code. The problem is they just, when you play them like 100 times, they become less awesome. But they are awesome songs. Yeah, over Thanksgiving, somebody said in the kitchen as we were getting ready to eat, they said K-pop Demon Hunters is on the TV downstairs. Every kid abandoned the main floor. They just sprinted downstairs. 이쯤 되면 이제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골드는 더 이상 한 애니메이션의 OST가 아니라 2025년이라는 시간을 관통한 하나의 노래가 됐습니다. 연말이면 늘 크리스마스 캐럴이 차트를 덮어버리던 미국 시장에서 그 틈을 비집고 반년 넘게 버텨낸 노래, K-팝이라는 장르를 넘어 누가 불렀는지 어디서 나왔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좋은 노래로 받아들여진 음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연말에도 이어지는 캐대언의 인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상 정보 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